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우리는 메리 스크랜턴으로부터 시작해 룰루 프라이와 자네트 월터에 이르기까지 이화학당이라는 하나의 씨앗이 어떻게 거대한 숲으로 자라났는지 그 위대한 계승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시 시야를 넓혀 한 기관이나 분야를 넘어 한 나라의 운명과 정신, 그 자체를 사랑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로 돌아가려 합니다. 우리가 이미 짧게 만났던 이름이지만 그의 위대함은 다시 한번 깊이 파고들 가치가 충분합니다. 그의 삶을 제대로 아는 것은 우리 근대사의 가장 아프고도 찬란했던 한 페이지를 이해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사람, 호머 헐버트의 삶을 심층적으로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1886년 27세의 청년 헐버트는 미국 다트머스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로서 조선 정부의 공식 초빙을 받아 이 땅을 밟습니다. 그의 임무는 왕립교육기관인 유경공원에서 고위 관료 자제들에게 영어와 국제정세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선교사들처럼 교회를 세우거나 병원을 짓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사라는 공적인 임무를 띠고 온 것이었죠. 하지만 그는 곧 가르치는 자를 넘어 배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언어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심장을 뛰게 한 것은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지배층조차 중국에서 온 한자를 숭상하며 한글을 언문이라 낮춰 부르던 시절, 이 푸른 눈의 이방인은 한글 속에서 세계 문자사의 유례없는 위대함을 발견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그 어떤 나라의 문자보다도 우수하다. 이보다 더 과학적인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는 세상에 없다. 한글의 발명은 알파벳의 발명보다도 더 위대한 성취이다. 그는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논문을 쓰고 주시경 선생과 같은 우리 학자들과 교류하며 한글의 보급과 발전에 힘썼습니다. 또한 세계의 지리와 문화를 모두 순 한글로 서술한 교과서, 3인필지를 편찬하여 조선의 청년들이 좁은 땅을 넘어 세계를 품는 꿈을 꾸게 했습니다. 그는 조선의 과거를 존중했고 조선의 미래를 열어주고자 했던 진정한 스승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자로서의 그의 평온한 삶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의 주권을 야금야금 집어삼키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정의감이 강했던 그는 더 이상 강단 위에서 지식만을 가르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펜을 들어 그리고 온몸을 던져 조선의 독립을 위한 투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펜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언론에 일본의 만행을 고발하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또한 The Passing of Korea, 대한제국의 종말이라는 역작을 통해 일본의 선전 뒤에 가려진 진실을 파헤치고 한국이 얼마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독립국가인지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의 투쟁은 1905년 일제가 군대를 동원해 고종 황제와 대신들을 협박하며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했을 때 절정에 달합니다.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절망에 빠진 고종 황제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자신이 가장 신뢰하던 외국인 헐버트를 비밀리에 부릅니다. 그리고 눈물로 호소하며 친서 한 통을 건넵니다. 미국 대통령에게 이 서신을 전해 우리의 억울함을 알리고 정의를 구해달라. 헐버트는 황제의 밀사가 되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국 미국이 정의의 편에 서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것은 강대국의 냉혹한 현실 정치였습니다. 이미 일본과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통해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는 대가로 일본의 한국 지배를 묵인하기로 한 미국은 그의 호소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조국으로부터 배신당한 그의 심정은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07년 고종이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의 특사를 파견할 때 헐버트는 보이지 않는 네 번째 특사가 되어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는 특사들보다 먼저 헤이그에 도착해 현지 여론을 조성하고 통역을 맡았으며 국제 기자들을 상대로 일제의 부당함을 알리는 전략가이자 대변인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외침은 회의장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헐버트의 헌신 덕분에 대한제국의 자주독립을 향한 마지막 불꽃은 전 세계에 타전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활동은 당연히 일제의 눈엣 가시였습니다. 결국 그는 1907년 그가 사랑했던 조선에서 강제로 추방당합니다. 하지만 그의 몸이 떠났을 뿐 그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이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40년 동안 미국에서 그는 강연과 집필을 통해 한국의 독립을 외쳤고 1919년 3.1운동의 정당성을 알렸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9년 대한민국 정부는 이 위대한 친구를 국빈으로 초청합니다. 86세의 백발노인이 된 헐버트는 42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한국 땅을 다시 밟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태극기를 흔들며 헐버트 박사 만세처를 외쳤고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길고 힘든 여정으로 쇠약해진 그는 한국에 도착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마치 이 땅에 돌아와 자유를 얻은 조국의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사명이었던 것처럼요. 그는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그의 소원대로 그의 유해는 양화진 언덕에 안장되었습니다. 양화진에 잠든 수많은 위인들 중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하는 최고 등급의 훈장, 대한민국 건국 공로 훈장을 받은 사람은 오직 호머 헐버트, 단 한 사람뿐입니다. 호머 헐버트. 그는 한글의 수호자였고 독립의 나팔수였으며 한국의 영원한 친구였습니다. 그는 종교와 이념을 넘어 한나라의 정신과 주권 그 자체를 지키려 했던 위대한 휴머니스트였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으로 무언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헐버트가 외교 무대와 학문의 영역에서 고독하게 싸웠다면 거의 같은 시기 서울 한복판에서 언론이라는 무기로 더 대중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일제에 맞선 또 한 명의 푸른 눈의 투사가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국인 언론인 어니스트 베델과 그가 만든 신문 대한매일신보의 뜨거운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